안녕하십니까. 개정 수능국어 최고의 전문가 벼룩쌤 최현영입니다. 자, 이제 2014 수능국어 사용자 매뉴얼 세 번째 강좌죠. 자, 여러분들은 이 예쁜 교재와 함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책 굉장히 이쁘죠? 무료로 여러분 제공되니까 친구들에게도 많이 좀 소개를 좀 해주고, 뭐 이 책 정도면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 비싼 책인데 보일 수 있으니까 집에서 부모님한테 책값 좀 받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자, 인생 다 그런 거야. 쌤들 다 그렇게 살았어. 자, 이제 오늘 쌤하고 3강 문법 강의를 들어갈 텐데요. 문법.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크게 이거지. 두 번째, 2014 수능국어의 특징을 A형과 B형 그리고 각 영역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에서 2강에서는 화법하고 작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3강에서는 문법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 이 문법은 확실히 문과 친구들에게, 즉 B형을 선택한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은서야, 우리 은서 친구가 시험을 나름대로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또 우리 문과 친구예요. 문과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은서도 여러분 잘 들어. 자, 그러면 이 B형이 왜 A형보다 어려운지, 도대체 뭐가 추가되기 때문에 어려운지, 선생님이 화법하고 작문은 그렇게 A형과 B형이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유독 문법은 B형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지, 왜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법은 기존 수능의 어휘어법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기존 수능에서는 2문항이 출제가 되었지만 수능 국어에서는 5문항 내지는 6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그랬지. 실제로 이 문법이 문항 수가 증가를 해요. 보통 2문항에서 이제는 5에서 6문항까지도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지. 쌤이 장담하는데 2014 이후 수능 국어의 성패는 문법에 의해서 좌우될 거야. 왜? 문항수 들지? 내용 어렵지? 그러니까 당연히 문법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지. 실제로 이투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문법 파트가 학생들에게 가장 어렵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단순히 문항수의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별력을 주기에 가장 적합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먼저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하자면 문법을 혼자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화법, 작문 좋아. 혼자 해. 혼자 해도 돼. 그런데 이 문법만큼은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다른 영역은 모르더라도 이 문법 영역만큼은 검증된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강의 언어 영역 작년까지죠. 문법 강의의 매출이 전 사이트를 통틀어서 가장 많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 벼룩쌤이죠. 이 문법만큼은 쌤 믿고 확실하게 잡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요. 굉장히 쉽게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예로 여러분들에게 문법 강의를 선보일 테니까, 그리고 오늘 그 일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는데 일단 A형 친구들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11번,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13번 문제를 한번 푸시고요. 우리 B형을 선택한 친구들은 18번, 19번 문제뿐만 아니라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11번,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12번,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A형을 선택한 친구들도 한번 B형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5문항을 모두 한번 풀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추천하기는 이 5문항을 한번 다 풀어보고
A형 친구들은 아이 귀찮아. 그러면 처음 두 문항만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는 문법, 자, A형 문제서부터 먼저 한번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 A형. 자, A형 11번 문제가 나왔죠. 자, 한번 봅시다. 다음은 의문에 대한 의문 동그라미죠.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죠. 자, 11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묻고 있냐면 의문에 대해서 묻고 있지.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달살, 볼볼, 발바 뭐 이런 것들을 봐도 문제는 풀립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의문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지. 쌤이 TCC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11번 문제는 굉장히 특징적인 문제예요.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가는 장난 같은 인생사.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 돈하고 돌은 분명히 뜻이 다르죠. money, stone. 여러분들은 돈을 갖고 싶어요? 돌을 갖고 싶어요? 돈을 갖고 싶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점은 결국 니은하고 리을의 차이점이에요. 참고 삼아서 여러분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가는 있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이하고 아, 즉 모음이 되겠죠. 자, 하나만 여러분 더 얘기할까요? 눈이 있어요. 눈. 자, 눈이 스노우도 있고요. 아이도 있죠. 아이. 자, 아이 알죠? 아이. 알아. 쌤도. 자, 참고 삼아서 이 눈은 길고 이 눈은 짧아요. 물론 실생활에서 이렇게 얘기는 않지.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문법에서 얘는 길게 발음을 하고 얘는 짧게 발음을 해. 자, 길이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음이라든지 모음이라든지 이 길이는 얘네 둘을 구별하는 최소 단위가 되죠. 자, 그래서 11번은 의문은 2번 답지 보세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자,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기를 안 보더라도 쌤은 문법 강의의 맨 처음이 바로 의문이야. 결국 의문은 소리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다. 쌤이 아까 불렀던 거 있지, 그 노래. 이게 작년 문법 강의 1강에서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예요. 선생님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이렇게 외워서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의문의 개념만 알면 11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 결국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1번 문제는 문법 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의문론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얘기지. 결국 A형은 문법 원 교과서에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참고 삼아서 11번 문제가 기존 어휘어법에서 어법적 문제라면 어법. 자, 12번 문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뭐냐? 어휘 쪽에 관련된 문제죠. 자, 다음은 치다의 의미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우선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답은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 13번의 답은 5번이죠. 5번 답지 볼게요. 치다 이의 니은의 뜻의 용례를 농부가 낫으로 잔가지를 쳐내다. 이때의 쳐내다는 잘라내다니까 치다 이의 니은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돋아 나오게 하다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어.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뭐냐. 자, 거기 13번 문제, A형 13번 문제, 자, 5개의 선지가 있지.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문법 1 교과서의 어휘 파트에 있는 도대체 동음 이의어는 뭐고, 유의어는 뭐고, 반의 관계는 뭐냐, 이 개념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이 중에 선생님이 다는 얘기 안 하겠고, 이 동음 이의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너희들 이거 구별할 수 있어? 다의어하고 동음 이의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가 있냐는 얘기지. 실제로 거기 보면 여러분 사전을 봐봐. 13번 문제에 보면 여러분 중간에 사전이 나와 있지.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거기 치다 1, 치다 2가 있고, 그 다음에 치다 1 안에 다시 기역 니은이 있고, 치다 2 안에 다시 기역 니은이 이렇게 있지. 내가 많은 걸 얘기하지 못해. 자, 그런데 치다 1하고 치다 2는 완전히 사전에서 다른 항목이잖아. 그럼 얘네들은 서로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동음 이의어가 되는 거야.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네. 그 배는 사전에서 각각 다른 항목에 나오기 때문에 동음 이의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자, 그런데 이 치다 1은 다시 2개의 뜻이 있지. 그런데 기역하고 니은은 분명히 하나의 표제어 안에 있잖아. 그러면 얘네 둘은 뭐가 되는 거냐면 다의어가 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적어도 문법 1에 나와 있는 어휘 중에서 동음, 이의어, 다의어, 유의어, 반의관계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지. 물론 지금 이 문제의 답은 5번이기 때문에 5번 답지는 뭐 특별히 무슨 관계에 대한 용어가 없어서 문제가 쉽게 풀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답을 내고자 했다면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지. 쌤 얘기가 이해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A형 친구들은 문법 1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을 철저하게 숙지를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지.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거기 19페이지에 있는 박스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항은 기존 수능의 문법 문제이고 13번 문항은 어휘 문제이다. 합쳐서 얘네 둘을 개정국어에서는 문법이라고 얘기를 해. 두 문제 모두 개념 자체에 대한 내용을 답지로 삼고 있다. 결국 A형 문법은 누가 개념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는 B형 선택 학생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이다. 자! A형, B형 친구들 모두 문법 1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알긴 뭘 알아! 복습을 해야지. 확실하게 여러분 복습을 해 두시길 바래요.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형 문법을 봤으니까 자, B형 문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B형 친구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법 1 교과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플러스 여기에 이제 뭔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B형 친구들이 문법 부분에서 공부를 할 게 더 많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뭐가 추가가 되는지를 한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B형 11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가는 수업 시간에 올라온 발음 동그라미 쳐 관련 질문들이다.
답변할 때 나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B형 11번 문항은 뭐랑 관련된 얘기냐면 발음과 관련된 얘기야. 발음. 잘 들어요. 이거는 여러분 문법 1 교과서에는 없어. 문법 2 교과서에 보면 표준 발음법이랑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자, 결국 B형 친구들은 문법 1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문법 2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도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실제로 내가 얘기했잖아. 화법하고 작문 같은 경우는 문법 2의 내용이 문법 1에서도 나올 수 있어. 이해가요? 물론 여기서도 문법 2 교과서에 보면 문법 1에 나오는 개념들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빼고 나서라도 문법 2에만 나오는 개념들이 솔솔치 않게 많다는 얘기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B형 선택한 친구들은 문법 2에 나와 있는 개념까지 알고 넘어가야 돼. 선생님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얘기했지? 문법은 쌤만 믿어. 쌤이 강의 내에서 분명히 차별화돼서 A형, B형 친구들 따로 수업을 할 테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 수업 시간에 올라온 발음 관련 질문들이다. 답변할 때 나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랬지. 자, 그러면 일단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읽기 전에 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어야 돼. 뭐 연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자, 우선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 쌤이 이제 필요한 여기에 나와 있는 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쉽게 여러분 얘기를 해줄게. 자, 여기를 잠깐만 봐봐. 자, 우선 11번 문제를 풀려면 문법 2에 나와 있는 연음 법칙과 절음 법칙, 그 다음에 문법 1 교과서에 나와 있는 축약하고 탈락의 개념을 먼저 알고 넘어가 줘야 돼. 자, 그러면 연음 법칙과 절음 법칙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줄게. 자, 연음 법칙은 뭐냐? 자, 봐봐. 물론 이것도 문법 1에 나와 있는 개념이야. 연음, 절음은 문법 2지만 이 연음을 알기 위해서 체언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건 문법 1의 개념인데 이걸 내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자, 연음은 보통 체언 플러스 조사에서 일어나. 체언은 여러분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구, 조사 알지? 자, 예를 들어줄게요. 자, 예를 들어줄게. 자, 이거에 대한 예. 자, 이거 읽어볼래? 비체지. 비체. 빛이 여러분 체언이야. 애는 여러분 조사거든. 그러면 체언 플러스 조사일 땐 연음 이어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치읓이 이응 자리로 치고 들어가. 그럼 발음을 어떻게? 비체라고 그러지. 비체. 비체. 자, 그런데 이 절음은 체언 플러스 체언일 때는 절음 법칙을 사용해. 자, 예를 들어볼게. 이걸 읽을 때 여러분 빛에너지 이렇게 읽어? 빛에너지? 장단해! 빛에너지. 이런 엉뚱한 여러분 발음을 하지 마. 이거는 빛 에너지 따로따로 발음을 하는 거야. 이 절자가 무슨 절자냐면 끊을 절자야. 끊어서 발음을 하는 거지. 얘는 이어서 빛에, 얘는 빛 에너지. 이거 봐. 이건 어떻게 발음을 하겠니? 꼬치라고 발음을 하겠지. 왜? 얘가 조사니까. 그런데 얘는 어떻게 발음하겠어? 꼬칩? 꼬칩? 아니지. 잎이 명사기 때문에 체언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꽃, 잎. 물론 이제 나중에 배울 자음동화에 의해서 꽃잎 이렇게 되지만 따로따로 발음을 한다는 얘기야. 이런 연음 법칙하고 절음 법칙의 차이점. 그게 여러분 이제 나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축약하고 여러분 탈락은 뭐냐? 자, 축약하고 탈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축약은 두 개가 하나로 주는 거고 탈락은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줄게. 자, 잘 들어봐. 옛날에 많이 썼지. 각하. 우리나라에도 옛날엔 여러분 지금 거의 안 쓰는데 이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 각하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각하! 그러면 임자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얘들아. 각하! 그러면 난 28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각하야. 그러면 실제로 얘를 발음을 하면 어떻게 돼?
카라고 여러분 발음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기역하고 히읗이 합쳐서 키읔이 됐지. 발음 잘해라. 기역하고 히읗이 합쳐서 키읔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뭐의 예냐면 축약의 예가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탈락은 뭐냐? 자, 이거 발음을 해봐. 뭐라고 발음을 해? 조은이라고 여러분 발음을 하죠. 자, 얘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조은이라고 발음을 해. 그러면 뭐가 탈락한 거야? 히읗이 아예 없어진 거지. 이건 탈락의 예라고. 이거는 뭐니? 자, 대답해. 이거는 축약이야, 탈락이야? 대답하랬잖아! 뭐야? 예, 축약이야, 탈락이야? 그렇지, 그렇지. 히읗하고 디귿하고 합쳐서 조타, 티읕이 되잖아. 그럼 이건 전형적인 탈락의 예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일단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개념을 안 다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11번의 나에는 연음에 대한 얘기, 즉 11번의 나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요거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 문제가 뭐야? 전혀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을 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기억을 볼까요? 여덜비, 그랬지. 이가 조사야. 참고 삼아서 여덟은 수사기 때문에 체언에 들어가지. 그러면 얘를 발음을 할 때는 얘가 체언이기 때문에 비읍이, 아니 조사기 때문에 비읍이 위로 올라가서 여덜비 이렇게 되는 거야. 여덜비. 좀 이상하지? 여덜비. 이게 여러분 맞는 거라고. 그럼 이거는 분명히 연음하고 절음하고 관련이 있지. 됐어? 자, 그럼 일단 기억은 맞는 거고. 자, 니은을 볼까요? 6학년은 6학년이 맞나요? 6학년이 맞나요? 자, 대답해. 이걸 만약 6학년을 6학년으로 발음하면 이건 축약이야, 탈락이야? 해봐라. 이땐 여러분 히읗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이거는 탈락이 되는 거고, 이거를 6학년으로 발음을 하면 히읗하고 기역하고 합쳐서 키읔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축약이 되는 거지. 결국 니은은 여기 봐. 연음, 절음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탈락, 축약. 이거의 차이점을 묻는 거니까 결국 관련이 없는 게 니은이 되는 거지. 이해 갑니까? 자, 미음을 한번 볼까요? 낮은 밤낮으로. 이 으로가 여러분 조사기 때문에 이거는 밤낮으로. 지읒이 위로 올라가서 연음이 되는 거고요. 반면 얘는 이 일이 여러분 체언이지. 그럼 얘 따로 발음하고 얘 따로 발음해. 낮, 일. 결국 얘는 연음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 얘는 절음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분명히 얘도 맞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B형 11번 문제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자, 높았던 이유가 뭐냐? 우리들에게 평소에 여러분 생소했던 연음, 절음 법칙, 이거로 관련된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여러분 물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개념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개념을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이쪽 볼까요? 좀 이따 여러분 두 문제를 더 풀어보겠지만 B형 친구들은 문법 원 교과서의 개념, 문법도 교과서의 개념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을 뭐 하는 것까지, 응용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풀어봐야 돼. 그래서 B형 친구들은 A형 친구들보다 이 보다 다양한 예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시겠죠? 실제로 막 11번 문제 풀 때 어떤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 발음에 여덟비. 아니 도대체 그걸 왜 하는데? 명호야, 그걸 도대체 왜 하니? 이거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내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그 카페에 와서 이렇게 글 쓰는 친구들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카페에 와서 친구들이 어떤 그 맞춤법 같은 걸 잘못 쓰면 선생님이 바로바로 여러분 지적을 해줍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굳이 그럴 필요 있겠니? 이렇게 쓰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굳이. 왜 이거야? 이게 맞는 말이지 이게. 발음을 이렇게 하는 거지. 답답해. 선생님 그냥 그런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실제로 4년 전에 이런 거 있었어. 맨날 학생들이 선생님 카페에 뭐 들려. 선생님 카페에 들려. 뭘 들려? 기본형이 들리다가 아니라 뭐야? 들르다기 때문에 들려가 아니라 뭐야? 들러.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지사항에 남기지 카페 좀 가끔 들러주세요. 들려주세요가 아니라 들려주세요는 여러분 노래를 들려주세요 이거지. 근데 실제로 내가 이거 했는데 이게 여러분 수능에 나왔어요. 수능은 아니고 평가원시험에 나왔지. 정답률이 여러분 56%도 안 됐어 그 문제.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 그래서 그런 거 지적을 해주면 선생님이 우리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카페에 와서 선생님이 글 많이 남겨. 그럼 이런 것도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카페 좀 많이 들러줘. 뭐 가입 안 했다고? 죽는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아직도 카페를 가입 안 하면 안 되죠. 선생님 교재에 보면 거기 카페 주소가 있죠. 네이버에 보면 벼룩 언어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에서 네이버로 넘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다음만큼 활성화가 안 돼.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선생님이 7,000명의 회원을 포기하고 이 네이버로 넘어왔는데 1년 동안 800명 모였습니다. 800명. 장난해? 여러분들 엄마 아빠 이름으로라도 다 가입을 해서 조만간 1,000명을 넘길 수 있도록 1,000명이 되는 순간 선생님이 이벤트 한번 딱 하지. 벼룩 언어방. 선생님 매년 얘기하지만 선생님 이름 가지고 가입을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름이 이거지. 최원용 가지고 절대 가입을 하면 안 뜹니다. 최원용이 되게 많아요. 바둑기사도 있고 되게 유명한 바둑기사예요. 대학 교수도 있고요. 심지어 중고차 이 매매하는 분 중에 최원용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카페로 들어가게 되니까 심지어 그런 카페도 있어요. 최원용들의 모임이라고. 거긴 회원 이름이 다 최원용이에요. 8명인데 회원이 다 최원용이야. 글이 하나밖에 없어. 뭐 그냥 유령 카페인데 절대 그러지 말고 벼룩 언어방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이 강의를 듣는 즉시 잠깐만! 지금 잠시 강의를 접고 요거 가입한 다음에 다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카페 홍보 딱 하고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자 쌤하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1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1페이지 자 보기는 한글 맞춤법 동그라미죠. 제1항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기억, 니은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물었어. 자, 12번 문제는 자 A형 여러분 B형이죠. 자, B형 12번 문제는 잠깐만요. 자,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번에는 맞춤법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이 맞춤법에 대한 얘기도 문법 1 교과서가 아니라 여기 볼까? 문법 2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선생님 얘가 이해가지? 결국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B형 친구들은 이 두 개의 개념을 꼼꼼하게 봐야 돼. 자 그런데 거기에 보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자 맞춤법의 원칙 중에는 첫 번째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가 있고요. 두 번째 원칙으로 어법에 맞도록. 그런데 맨 마지막 문장 밑줄 거 보기에서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추구한다고 그랬지. 결국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얘기는 형태를 고정시킨다는 얘기야. 형태를 그대로 고정을 시킵니다. 자, 이제부터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잘 봐. 여기 놀다가 있어요. 놀다. 놀다에다가 여러분 뭐를 한번 붙여보냐면 음을 한번 붙여보고요. 그 다음에 놀다에다가 여러분 이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놀다에다 음을 붙이면 어떻게 되지? 야야야야야 나 떴어. 이건 여러분 뭐라고 그래? 노름이라고 얘기를 하지.
반면 놀다에다가 이를 붙이면 어떻게 돼? 놀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노라고 음을 붙여서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 놀음이 아니라 노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름 같은 경우는 뭐에 맞도록 적는 거냐면 소리 나는 대로. 이게 노름의 예야. 자, 그런데 놀다에다가 이를 붙여서 놀이가 됐어. 이거를 만약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노리가 되겠지. 놀이. 실제로 이 소리 나는 대로 해서 그 가수 있잖아. 놀아줘. 그럼 이걸 소리 나는 대로니까 놀아줘. 뭐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아들아, 뭐 이거 있잖아. 얘들아, 아들아 이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놀다하고 이는 놀이라고 안 적고 놀이라고 적어. 왜? 놀의 형태가 있고 이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를 고정이란 얘기는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둔다는 얘기지. 안 바꾸고. 그러면 얘가 여러분 얘가 되겠지. 만약 자 여기 봐 쇼 이렇게 쓰지. 지금 넓이 이건 뭐가 붙은 거야? 넓다에 이다가 붙은 거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가 되겠지. 근데 얘를 만약 소리 나는 대로 해서 맞춤법을 했다면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썼을까? 넓이 이렇게 썼겠지. 자,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뭔지,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게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선지를 보죠. 자, 1번 선지 먹으니 기억에 해당한대. 자, 기억은 여러분 소리 나는 대로야. 소리 나는 대로.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면 먹은 이렇게 안 적고 뭐라고 적었을까? 먹은 이렇게 적었겠지. 실제로 이렇게 필기하는 것도 요즘 그 땅콩 중에서 있지. 먹어본 이렇게 적잖아. 이건 여러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고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적잖아. 이거는 어법에 맞도록.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지. 니은에 해당되는 거니까 1번 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의문현상을 바정하지 않고 적었을 때 기억은 여러분 소리 나는 대로지. 그런데 얘들은 여러분 소리는 어떻게 나? 구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가치.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안 쓰고 원래대로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되는 거니까 2번 아웃이고요. 자, 3번. 기억에 해당하겠군. 자, 3번 답지 봅시다. 자, 3번. 자, 푸다에다가 어서를 해서 퍼서라고 하고 푸다에다가 어따를 붙여서 펐다라고 했어. 자, 그런데 이걸 만약 니은으로 적었다면 니은은 뭐야? 니은은 어법에 맞도록 원래 형태대로지.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원래 형태대로 살렸다면 퍼서가 아니라 어떻게 적었을까? 푸어서 해서 이 정도로 적었겠지. 퍼서. 이것도 펐다라고 적을 거 아니야. 푸어서 내지는 푸어서, 푸었다 내지는 펐다라고 적었다면 이거는 니은의 법칙대로 한 거겠지만 그냥 어때? 퍼서, 펐다. 결국 기억에 해당되는 원칙이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겠지.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도 맞춤법의 원칙을 실제로 1, 2, 3, 4, 5번의 예문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라고. 자, 여기 봐. 여기 봐. 알겠지? 이거 본 김에 이것도 한번 다시 봐. 카페에 꼭 들어가는 거 잊지 말고. 쌤은 굉장히 소심합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읽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의미 변화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지. 자, 16번 문제의 답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16번의 답은 여러분, 자, 5번이 답이 되겠지. 참고 삼아서 1번 답지 말씀 읽어볼게. 말씀은 말을 뜻하였는데 현대국어의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춰 이르는 말을 뜻하니까 의미 확대해야 그랬지. 옛날의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말을 다 말씀이라고 그랬어.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라. 말씀은 일반적인 말. 근데 지금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 그 두 가지에만 한정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 확대가 아니라 어때? 의미 축소의 예가 되겠지. 2번 어리다. 옛날에 어리다는 어리석다야.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걸로 뜻이 완전히 바뀌었어. 결국 2번은 의미 축소가 아니라 의미 이동의 예가 되겠고요. 3번 옛날에 놈은 사람이었는데 현대 국어의 놈은 남자를 납자는 말. 옛날에 놈은 그냥 사람 전체였었어. 근데 지금은 놈은 남자, 그 중에서도 남자를 낮출 때 쓰는 말이야. 그럼 어때? 범위가 한정됐지. 그럼 3번도 결국 의미 축소의 예고, 4번은 의미 이동의 예고. 자,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지. 그런데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6번 문제는 문법 2에 국어의 변화라는 그런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읽어볼게. B형 문법의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11번 문법 문항과 12번 어휘 문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B형은 A형과 달리 개념 자체가 아니라 알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는지가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또한 11번, 12번 문항은 문법 2에서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16번 문항처럼 B형 국어는 국어의 변천, 쉽게 말하면 고전 문법이야. 대단하지? 또 평가 요소에 들어가므로 이 부분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B형 친구들은 A형 친구들에 비해서 맞춤법, 그 다음에 얘기해 줄게, 표준 발음,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그 다음에 국어의 변천, 국어사. 근데 이 국어사 부분이 장난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있던 말, 뭐 이거 어떻게 변하고 이게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아래아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까지도 공부를 해둬야 돼. 굉장히 어렵겠지. 그러니까 B형 선택한 친구들은 절대 문법을 혼자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2강과 3강의 내용을 굳이 정리를 하자면 화법하고 작문은 A형과 B형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 다만 B형 친구들은 화법에서 협상하고 토론 부분, 작문에서는 요약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풀고 넘어가는 게 좋아. 반면 문법 같은 경우는 A형 친구들보다 B형 친구들이 공부할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진다. 내용 자체가 훨씬 더 많아진다. 라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었고, 오늘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역시 카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3강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채널 고정 잊지 마. 벼룩생 강의 중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강의가 2개가 있지. 바로 문법하고 비문학. 이 비문학이 뭐로 바뀌었어? 독서로 바뀌었지. 자, 독서에 대한 얘기 4강에서 진행해 나갈 테니까 채널 고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 벼룩쌤은 우리 벼팸들을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